자, 다섯 번째 인수 관련 수확량. 여기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인수 관련 수확량인데, 그러나 원리만 잘 알면 아주 뭐 낼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왔다죠, 왔다. 왜? 어차피 어려운 건데 알면은 시험에 나오면은 어쩐다고요? 끝나는 거죠, 뭐.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는 뭐가 있냐면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다만 적과전은 이 용어를 쓰는데 종합이라면 종합이라면은 표준 수확량이 있고 평년 수확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용어 정리 말씀드렸죠.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는 적과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적과전에서는 무조건 평년 착과는 기억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나머지 전 평년 수확량이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건데요. 용어 정리도 얘기했지만 과수면 과수, 밭작물이면 밭작물, 논작물이면 논작물 중에 이 지역에 이 정도의 기후로 이 정도의 품종이면 이만큼은 수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품종이나 수령이나 지역이나 과수, 물론 이제 적과전은 과수 조건은 안 넣어놨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누가 농사를 지어도 그 정도는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지어도 이 정도는 나온다. 정말 방치 수준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표준 수확량이 그 지역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외우라 했죠.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배 환경, 비교관리, 등유 고래와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잖아요. 다 아직 못 외우셨죠? 이제 또 외우면 돼요. 이제 그거 외우라 했는데 잊어버렸어. 외우라 한 말 자체를. 이제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다시 또 외우면 돼. 또 잊어버려. 그럼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할 거 외우라고. 그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특히 성가시면 지금부터 외워버리세요. 외워놓으면 되지.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자가 어떻게 농업을 하느냐, 영농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이에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보다 그렇죠? 평년 수확량이 같을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사를 잘 지으면 표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보험 이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미래 예측했을 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걸 보험으로 가입시키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자는 앞으로 2년 전에 연봉이 1억 벌 거야 라고 예상해서 보험 가입시켜주나요? 그러지 않겠죠. 지금 그래도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연봉 정도로 인정해서는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갖고 회사를 나와버렸어. 연봉이 0원이 됐네? 그래도 회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0원이 된 것은 0원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관계는 얼마를 했어요? 5천만 원 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다음 갱신 전까지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2년 후에 1억 정도 연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5천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갱신할 때 나는 앞으로 지금 이 연봉이 1억 될 거니까 1억을 가입시키기로 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실제 평년 수확량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표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때는 나중에 공부하게 됐지만 이 공식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은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에 의거하여 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금 지급 횟수나 지급액이 많아지면 계약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담 비율. 그러니까 보험금을 자주 수령하게 되면
자기 부담 비율의 페널티를 줘요. 페널티란 말을 쓰지 않아요. 업무 방법서에는. 저는 근데 그걸 페널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계약자에게 인수를 제한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의 조금 페널티 준다면은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주 발생했으니까. 또 하나의 페널티는 뭐냐면 평년 수확량이 적어져요. 갈수록.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갑자기 급등하거나 갑자기 급락하는 급등과 급락은 하진 않아요. 이론에 의해서. 그러나 자주 이것도 이렇게 잔펀치를 자주 맞으면 나중에 데미지가 커지죠. 빵 쓰러진단 말이에요. 권투 선수도 한 방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벼운 잽을 몇 번 맞으면 하다 쓰러지는 것이 데미지라고 그래요.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자꾸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현장에 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원장을 보면은 표준 수확량 대비 가입 수확량이 적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금을 자주 탔던 농지라는 거 알 수 있고 농지마다 다 달라요. 계약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농지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데 어떤 농지는 표준 수확량보다 높이 가입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농지는 표준 수확량보다 적게 가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피해다 하더라도 높게 가입되어 있는 게 피해가 더 커지겠죠. 당연히. 그잖아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자는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보험금 탈 때쯤 되면. 그래서 무조건 피해율이 20%, 30%니까 그걸 보험금을 주라 하지만 내가 피해를 30% 잡아준다 하더라도 실제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 무게를 달면은 그만큼 피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 안 나온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평년 착과량 마찬가지죠. 표준 착과량, 표준 수확량이 있는데 이게 평년 착과량 하게 되면은 많아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더라. 다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가입하려고 해요. 예정. 그러면 2020년도에 기록. 2019년도에 기록. 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을 가입했다고 하는 거죠. 기록이 없는 것은 뭡니까? 미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록이 다 남아요. 여러분들이 조사서 써서 농협에 제출하는 것들은 모든 기록이 전산화돼서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농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진 않아요. 농협에서 할 때도 전부 이제 프로그램화돼서 되는 거라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때 수확량이 많이었다. 그렇죠? 많이었다. 이걸 알 수가 없죠. 가입이 안 됐으니. 가입 없으면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7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5천밖에 수확이 안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평상시 수확량에 비해서 절반밖에 수확이 안 됐으니까 피해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데 이 수확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앞에다가 뭘 쓸 수가 있냐면 또는 조사 수확량이나 그냥 수확량이라 해요. 이것을 과거 수확량으로 만들 때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은 복잡해 보이고 복잡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자동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떤 상품은 그대로 그 수확량을 그대로 100%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근데 사고냐 또는 무사고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이것이. 사고일 때 5천, 사고가 난 거죠. 보험사고가. 이때 요것을 인정할 거냐, 더 인정할 거냐, 덜 인정할 거냐. 무사고일 때는 이것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더 인정할 거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모든 품목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그것들을 배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수확량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표준 수확량과 평년 착과량을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41쪽에 표준 수확량,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여기서 적과전에는 품경, 수지, 즉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죠.
그런데 산지방법은 표준 수확량은 여기 붙었네. 이걸 시그마라고 읽는다 했죠. 앞으로 읽으시면 시그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토틀, 총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건대 총합이다. 이 조건이 뭐냐면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해당 나무 수. 이 말은 같은 나이는 대략 수확량이 어쩐다.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삶이 과수나 이런 것들은 같은 나이면 수확량도 같게 보는 게 일반적이다. 어떤 애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더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보험 이론을 봤을 때 같은 나이 때는 같은 수확량을 가진다. 그런데 뭐라고 전제했냐면 수령별 그렇으니까 나이가 달라지면 뭐도 달라진다? 수확량도 달라지겠죠. 이 말이 뭐다고?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야. 그래서 사고를 봤을 때 3년생과 5년생과 10년생이 수확량이 다르다. 지금 이 말이겠죠. 같은 5년생으로 되어 있으면 수확량에 나무만 나눠버리면 나오겠죠. 표준량이. 그런데 수령이 섞여 있을 때는 계산을 따로 해야 되겠죠. 뭐라 그랬으니까? 수령별 그랬으니까. 그런데 3년생이 50주야. 5년생이 50주야. 10년생이 10주라면 이게 3년생 50주의 표준 수확량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나무 수가 50주니까 3년생이 만약에 뭐 개수를 많이 하니까 50개면은 3, 5, 15 하여튼 15kg 정도 합시다. 제가 정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몇 킬로예요? 75, 750kg. 그죠? 이게 이제 750kg 더하기, 그죠? 더하기, 만약에 이게 20kg 잡으면은 1000kg죠. 1000kg 더하기, 여기에 30kg면은 300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여기에 수확량은 얼마예요? 2050? 그죠? 이게 이 과수원의 뭐다? 전체의 무슨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더라. 이 말이 표준 수확량이더라. 그런데 표준 수확량을 저렇게 봤더니 과수원 관리를 잘하는 계약자였어. 이 3년생도 16kg를 수확을 하고 5년생도 막 22kg 수확하고 그러면 이 과수원의 평년 착과량은 어쩐다고요? 늘어나기 더 많아지겠죠? 근데 계속 보험금만 타고 농사 지을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런 계약자는 없습니다만 그냥 보험 평가사만 가면 반가워갖고 얼른 오라고 기다렸다고.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 그 피해 봐라고. 피해가 있긴 있는데 사장님.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수는 개수로 해요. 몇 개가 덜 달렸느냐, 더 달렸느냐, 떨어졌느냐. 그래서 착과, 적과하고 착과 수를 많이 하잖아요. 개수인데 그걸 전부 무게로 환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과실당 평균 무게가 있을 거니까. 어떤 과수는 무겁고 어떤 과수는 작더라도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을 해서 개수를 무게로 환산을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쉬웠으면 누구나 갖다 합격을 했겠죠? 근데 약간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난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할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또 살짝 만만합니다. 그래서 살짝 만만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도전하면 되니까. 이걸로 이제 개수로 환산하면은 평년 착과수가 되겠죠. 착과량에서 수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수를 양으로 환산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럼 뭐 만약에 350g이면은 여기다가 0.3을 곱하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 밑줄을 그어보시죠. 가입 수확량의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 착과량 그걸 평년 착과량의 용도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평년 착과량이 왜 필요하냐,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게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무슨 량? 감수량. 그거 체크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 용어가 필요했을까? 이런 거예요. 꽃은 흐드러지게 핀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과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꽃이 펴요. 근데 걔들이 벌들이든 인공수분이든 하게 되면 다 열매가 돼요.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은 10,000개가 꽃이 달리면 10,000개 열매가 달려요. 더 달리기는 어렵죠. 하나에 2개 달릴 수도 있나? 쌍둥이도 나올 수 있겠네. 그죠? 너무 나오는 거지. 쌍둥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총은 무더기. 꽃 무더기, 과일 무더기. 무더기가 있어요. 폐총 그러면 조개 무더기. 옛날에는 참 경제가 그래요. 조개 까먹고 그 껍데기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런 세상이. 지금도 돌을, 이만한 스톤을 화폐 단위로 쓰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왔다. 다행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돌을 화폐 단위로 썼다면 습니까? 그럼 하나씩 쥐고 다니면서 뭐 살라 그러면 한꺼번에 살려면은 2톤 들고 가야 돼요. 가고 텅 던져놓고 쌀 감아 주죠. 이 좋은 세상이지 뭐. 그래서 꽃이 하나에 5개가 피면 열매가 5개가 달린다니까요. 그래서 꽃이 무더기를 화총, 꽃화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수역에서 과실이 되면 과총이 되는 거야.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요. 이것을 다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솎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과라고 한다 이 말이지. 이제 여기 됐잖아요. 적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만약에 5,000개가 달리면은 대략 1,000개 정도를 뭐 다 3-4개 이상 솎아버려요. 다 달리지도 않겠지만 다 솎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나무에 250개, 뭐 150개 이렇게 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이에요, 일.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도. 전부 솎아내야 되는데 모든 게 농업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숫자적인 걸 전부 적과를 한 다음에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정해.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전에 보험사고 시 무수량, 감수량 얼마나 줄었는가를 알 수 있죠. 기준을 정해놓아야 넘어갑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가입한 경험 있는 과수원은 최근 5개년에 무엇과 무엇, 적과 후 착과량과 표준 수확량 거기를 또 네모쳐야 돼요. 5개년에 최근 5개년에 적과 후 착과량과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5개년의 적과 후 착과량은 적과 전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실제 수확량이 될 거예요. 실제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이에요. 편집까지 선정하면 신규 가입 가수원은 자 체크 다시 신규는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착과량을 정한다. 신규는 보험이론 대부분 그래요. 표준 수확량을 신규는 새 거죠. 새로 가입하는 거죠. 이때 신규는 자 어떤 걸 신규라고 하느냐. 2021년에 예정. 이것은 신규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죠. 2015년도에 농협조합장님하고 친구여가지고 그렇게 사정하길래 한번 넣어줬는데 이 제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제거하고 보험 받으려고 그러면 평가사가 와갖고 이거 자기부담 미만이다. 뭔 말이 이것이 자기부담이 있다니까요. 사장님 글쎄 그것은 뭔데 그 미만은 보상 안 해. 그렇게 못 준다고 보험 안 드린다고요. 알았어. 내년 가입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계약자는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더 다양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다 통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 만나는 관계들도 조금씩은 터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뭐 맞을지 모르지만 저 시골에 저 컸거든요. 근데 시골에 미친년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가 막 맨날 법전 두고 다니면서 우웅우웅 하면서 하늘 보고 막 대화해. 와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렸으니까 무섭자고 그잖아. 이상하기도 하고. 나는 만약에 지금 그 사람 만나면은 대화를 한번 시도해볼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 그런 분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또 공부 법만 이겼고 막 형법 제3조 우리 형들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 형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편하게. 근데 그 형이 마을 떠났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또 형이 나타나. 옆에 있는 형이 또 갑자기 하늘 보고 막 중얼거려. 그러니까 평가사도 불량평가사가 있을 수 있고 계약자도 계약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분만 없으면 내가 편하겠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 계시면 또 다른 분이 거기를 대체해. 그래서 그렇지 않던가 시골에 미친형 없어지면 또 하나 미친형이 나타난다니까 아니 기회가 나타나. 우리는 이제 동기들이잖아요. 같은 7기. 그럴 때 지금은 좀 괜찮아. 나중에 더워지면 막 에어컨 때문에 싸움 많이 납니다. 여성들은 추위를 잘 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잘 타. 남성들은 추위를 안 타. 더위를 잘 타. 반대지 완전히.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쐬고 싶은데 가갖고 에어컨 툭 꺼불어. 이거 춥네 꺼불어. 그럼 어쩝니까? 더운 우리 아저씨는 와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꺼불고 가면 어쩝니까? 썸길 나죠. 그러지 말고 그죠? 추우면 좀 옷을 하나 더 얇은 옷을 가지고 오시고 그죠? 그러셔야지. 춥네요 꺼보면은 그거고 또 추우면 이게 바람도 라인이 있어 라인 나오는 라인을 피해야 돼. 왜냐하면 바람 나오는 라인에는요 영하권이 아니어도 과일이 얼어버려요. 바람에 의해서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춥겠어요. 라인을 타고 앉아있으면 춥다고 꺼보면 더우면 한적한 곳에 양쪽으로 퍼져 있으면 훨씬 바람이 덜 추워요. 순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기어이 바람 앞에 앉아있으면서 꺼보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생각해. 내가 저 여사님을 딴 데로 보내야 되겠다고 은하고 속에 보냈어. 거긴 진짜 잘한다 하고 대체 갔네. 그러면 또 다른 여인이 와서 거기 앉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보기 싫어.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이렇게 좀 외적인 얘기 많이 한다고 내가 저는 보기 싫다 강의 안 들으란다. 본인만 손해요. 그죠? 본인만 손해다라는 거. 그죠? 안 들어도 내가 누가 안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본인만 이제 점수 안 나와갖고 떨어지면 본인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저에게도 배울 곳이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런 거야. 이건 가입 5년 한다겠죠? 1년, 2년, 3년, 4년,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경험했으니까 신규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 더 가입 안 하면 신규죠. 이 사람 근데 5년, 6년 됐어. 처음 가입한 지가. 그동안 5년 가입 안 했어. 신규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보험 이론이 그거예요. 저번에 내가 한 몇 년 전인가 가입했는데 해도 이거 초과해버리면 어쩝니까? 신고가 되는 거죠. 그때는 다시 가입할 때 표준 수확량에서 그걸로 가입량을 정한다. 100%를. 이해됐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5년 중 한 번이라도 가입 경험이 있으면 신규가 아닌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산출방법 이것들은 나중에 다 공부를 다시 할게요. 나중에 이제 실전 시간에. 우선 그 표가 있는데 다른 건 놔두고 그 누워있는 표가 있어. 평년, 박스에 있는 거. 평년 착과량, 요거. 이 공식을 먼저 외우시게요. 이게 최근 자주 나와요, 시험에.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제가 항상 문제 할 때마다 A 값이 뭐고 B 값이 뭔지 외우셔야 된다 했는데 안 외우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잖아요. A 값이 무엇이고 B 값이 무엇인지를 써야 할 것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과거 평균 뭐예요? 수확량. 그러면 평균을 빼봅시다. 과거 수확량이죠. A 값이. 그죠? 그러면 과거 원인 건 적과 착과량. 과거 평균 적과와 착과량. 적과에서는 이거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빼면은 과거 적과와 착과량이겠죠. 그죠? 그러면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2년 이상이라는 거지. 플러스라는 말은 2년 이상이야. 근데 몇 년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5년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5년간 저가 후 착과량을 정한다. 근데 이제 실제 이게 종합으로 넘어가면은 뭐 5년간을 말을 하지 않게 평균을 써버려요. 그러면 과거 5년간 저가 후 착과량이 일률적이지가 않겠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과수는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더해가지고 y로 나누어. 이 y가 뭐냐면 가입 횟수예요. 그러니까 5년 가입하면 5가 될 것이고, 그죠? 4년 가입하면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뭐가 붙었냐면 5년간 가입 횟수니까, 그러면 4년간 가입하면 y가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4가 되겠죠. 3년간 가입하면 3이 될 거고. 그래가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 박스 제일 밑에 봐봐. 제일 밑에. 박스 밑에. 바로 밑에 책 제일 밑에 말고 박스 밑에. 단. 찾았습니까? 단.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확량 중 최저가 하나를 어쩐다고? 제외하라 그랬어. 제외하라. 요걸 체크를 해놔야 돼. 요걸 아냐 모르냐가 정답이 되냐 안 되냐의 관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과거 5년간 3개년 이상 가입한 건가요?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 그게 5개년 중 3개년이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죠. 미가. 이것도 3년 이상이죠. 그죠? 틈벙. 가. 이것도 3년 이상이죠. 요건 안 따진다. 뭐라 하겠습니까? 5개년 중 3년 이상,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3년 이상만, 그죠? 가입 실적이 있다면 과거 수확량 중 무엇을? 최저값을 버리지. 그러면 5년간 가입했다면 원래 y가 뭐였어요? 여기서는 5였죠. 그런데 여기서 최저값 하나 버리니까 y가 뭐로 돼야 돼요? 4고 여기 더할 때도 a 값은 하나, 둘, 셋, 네 개만 더해야 되겠죠. 5개를 더하면 절대 안 돼. 그죠? 그래서 수로 한번 얘기해 볼게. 19,900, 11,000, 9,700, 9,900. 그러면은 최저값이 뭐예요? 요거 버리고 이거 4개 더해서 4로 나눠야 되죠. 4개 더했는데 5로 나누는 사람은 없죠. 그래야 되겠죠. 그 원리야. 그래서 이 A 값만 Y 값이 달라져요. A 값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개가 똑같은데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거나 하나 버리고 4로 하세요. 그럼 되죠? 이것은 최저값이 이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고 하나 버리면 되죠? 똑같으니까 뭐 몇 년 걸 버립니까? 과거 옛날 것부터 버릴까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숫자 노름이니까 숫자는 최저값 제일 마지막에 버렸던 이걸 버렸던 상관없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9,700이 보이는 거니까. 세 개가 똑같아도 마찬가지. 세 개가 똑같아도. 결국은 세 개가 똑같으면은 이제 공식은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다 넣어봐. 10,000 더하기 얼마? 9,700 더하기 얼마? 10,100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만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누기 어쩌면 돼요? 오케이, 4. 이렇게 하면은 A값이 나와. 과거 5년간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량 나와. 착과량. 요거. 그래서 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B값은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 나누기 Y. B값이 표준 수확량이 원래 있다고 했죠.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이거야.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과거 평년 착과량은 저가 후 착과량은 3년 가입하면 3개밖에 안 보이겠죠. 표에. 3년 가입했으니까 여러분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 안 된 건 신경 안 써요. 회사가 전혀 신경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과거 수확량이 뭐든 알 수 없으니까 3번 가입했으면은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3개가 있어. 근데 표준 수확량은 해년마다 정해지겠죠. 그 지역에다 정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5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느, 드, 르, 무. 다행히 다 줄 수 있고, 원래는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니까. 시험 문제가 주는 거예요. 준다 하더라도 이 Y 값이 뭐예요? 원래 Y 값이. 가입 횟수지. 이 계약자는 몇 번 가입한 거야? 3번이니까 5개가 있다 하더라도 5개 더해서 하는 게 아니죠. 3개만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5개 다 주는 건 함정이야, 함정. 여러분에게 트랩을 까는 거예요. 다 더할, 근데 지금 같으면 안 빠질 것 같잖아, 함정에. 근데 시험 보면 꼭 한 번씩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이자, 빠지는 걸. 그 다음에 C값이 뭐였냐면, C값이 금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CD가 있는 건 저과 여가밖에 없어. 물론 벼에도 CD가 있긴 한데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CD를 다 이용해서 공식 만드는 건 저가와 착가소사인 저가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 외워야 되지. 나머지는 쉬워져 나중에는 공통 분모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외웁시다. 이 공식 계산한 방법은 또 차차 알려줄게요. 그리고 가입 수확량 정의,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정의는 항상 체크해놔서 외우셔야 돼요.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가입 가격에 곱하여 보험 가입금을 결정하는 건데, 자, 체크 결정 방법 평년 착과량의 100%. 딱 정해놨어요. 이것은 적과전에는 평년 착과량의 100%만을 뭘로 잡는다? 가입 수확량으로 잡는다. 아셨죠? 뭐 가입 과정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문제는 뭐 나중에 기회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포도로 넘어갈 겁니다. 잠시 쉬었다 보시겠습니다.